자, 일본의 100대 총리가 탄생을 했습니다. 자, 어제 치러진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기시다 후미오 전 외무상이 선출이 된 건데요. 자, 이번 선거의 결과로 과연 앞으로 현재 최악의 한일 관계가 변곡점을 맞을 수 있을까? 우리가 궁금한 건 이런 대목이죠. 자, 일본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신 분입니다. 이영채 일본 게이센 여학원대 교수. 자, 일본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적확한 분석으로 소식을 전해주시는 또 분이시기도 한데요. 현지 분위기와 반응을 들어보겠습니다. 또 향후 한일 관계 전망도 여쭤보도록 하죠. 자, 이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자, 이게 좀 숫자도 상징성이 있네요. 일본의 100대 총리, 아베 정권에서 외무상을 역임했던 이 기시다가 선출이 됐습니다. 일본 언론들의 보도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이번 전체적인 분위기는 특별한 이변은 없었고, 오히려 이 개혁보다는 자민당이 보수 안정을 선택했다라는 이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결국 선거에서는 국회의원들 표, 특히 아베 아소 파벌이 보수 주류의 영향력을 그대로 형성을 했고, 네. 세대 교체나 혁신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들이나 미디어에서는 좀 실망감도 있는 것 같은 이러한 보도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게 크게 달라질 게 없다. 어쩌면 이제 그런 예상대로다. 이변은 없었다. 이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이게 국내 보도를 보면 예상과 좀 달랐어요. 왜냐하면 예상은 1차 투표에서 물론 이 고노다로를 앞서고 결선에서 이제 기시다가 완전히 승리를 붙였습니다만 이 선거 전에는 고노다로가 유력한 거 아니냐는 이 보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원들의 이 표심을 잡은 게 기시다의 결정타였다. 이런 분석도 나오던데. 자, 여론조사를 또 보니까 일본 국민들의 민심은 고노다로였는데, 자, 체감하시기에 이게 좀 이변이 없었다라는 일본 언론의 분위기와 실제 선거의 과정과 결과, 좀 이 교수님은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네, 실제 국민들은 이 아베 수가 노선이 끝나기를 바라고 있었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코노타로라는 그래도 조금 개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 기대를 했던 건 사실이죠. 그런데 실제로 이 코노타로를 중심으로 지방표가 결집되지를 않았고요. 그것은 코노타로 자체가 그렇게 준비되지를 못했고, 또 실제 막판에 정말 이 아베 수간노선을 끝내고 개혁을 갈 것인가에 대해서 좀 애매한 표현들을 했기 때문에 결국 젊은 지방표들이 다시 보수로 회귀하게 되는 좀 이러한 현상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실제 개혁에 이제 어떤 신뢰를 주지 못했다. 이런 분석도 가능해 보이는데,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론과 선거 결과가 조금 괴리가 발생하는 게 지금 일본의 이 총재 선거라는 게 결국은 이제 수많은 자민당 내에도 계파가 있어서 계파의 지지를 등에 업어야 이제 가능한 일이다 보니까 여론, 국민들의 또 민심과는 차이가 있는 선거 결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일본도, 우리나라는 지금 직선제로 가고 있고요. 또 미국도 그렇고, 일본의 선거제도가 바뀌어야 한다 이런 논란은 아직 없습니까? 네, 그렇죠. 일본 같은 경우는 자민당 총재가 수상을 하게 되면 아무리 국민들이 많은 표를 몰아줘도 결국 국민들의 의사가 직접 반영되는 건 아니죠. 네네. 특히 그렇다고 하더라도 도쿄 도지사 선거 같은 경우는 또 직접 선거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 극우 성향들이 계속 당선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일본 지금 현재에서는 물론 선거 제도를 봤을 때는 소선거 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민당이 장기 집권을 하고 있는 하나의 제도가 되고는 있는데, 네. 선거 제도 변경과 함께 또한 제도가 직접 바뀌더라도 국민들이 보수가 아닌 좀 더 개혁적인 사람을 뽑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더 다양한 제도들이 필요하다라는 이러한 논의들은 있습니다. 네, 다양한 제도가 필요하다. 논의의 초기 단계라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요. 자, 기시다 신임 총재, 자민당으로 보면 총재고 일본의 총리인데, 자, 우리나라 국내에는요, 2015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주도한 인물로 많이 알려져 있어서 좀 정확하게 종합적으로는 어떤 인물인지 국내에선 좀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한쪽 얘기로는 극우 성향이 여전하다 이런 얘기가 있고, 또 한쪽으로는 온건파다 또 이런 얘기도 있어서 궁금해요. 어떤 인물로 보면 좋을까요?
네, 키시후미오 신임 총재는 일단 외교통이라고 이렇게는 볼 수 있습니다. 네. 아베 정권 때 약 4년 7개월 외무장관을 했고 네네. 실제 아베 정권의 외교 노선을 확립시켰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키시다 씨 같은 경우는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회담을 만든 이케다 내각을 계승하고 있고 네. 특히 이케다 내각 같은 경우는 중일 국교 정상회담도 성사시키면서 아시아 외교를 해왔던 코치카이라고 하는 네. 일본 내의 중도 보수의 성향을 대표하고 있는 타벌입니다. 이 타벌의 마지막 후계자가 지금 키시다인 거죠. 자민당 내에서는 원래 이 중도 보수가 힘이 있었는데 아베 정권이 등장해서 이 중도 보수가 약해졌기 때문에 키시다 씨도 한때는 세력이 약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수상으로 부활하면서 자민당 내에서 다시 중도 보수의 세력들이 부활하는 계기가 된 거 아니냐. 네네. 이런 의미에서는 조금 기대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기대할 부분도 있다. 국내에서는 뭐 한일 관계 난망하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등장했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극우 성향이라고 분류된 게 이 아베 총리 때와 다르지 않게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라든가 또 이제 일본 헌법 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이제 이 아베 노선을 계승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데 깊이 들어가 보면 이게 극우 성향의 보수가 아니라 중도 보수의 부활을 의미한다고 지금 얘기해 주셨어요. 조금 기대가 가능할까 궁금해지는 대목이기도 한데 자, 사실 중요한 건 이 대목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현재 일본의 그 경제 제재 이후에 최악으로 치달았던 한일 관계 이게 복원되고 풀어나갈 수 있을까 이게 최대 관심사인데 이 교수님 향후 한일 관계를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일단 이번에 키시다 신 총재가 자기 힘으로 당선되기보다는 아베 아소파의 지지를 통해서 당선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자민당의 주요 당직들은 이 극우 보수의 아베 아소파들이 많이 장악을 하고 있을 것 같고요. 네네. 또한 오는 11월 중의원 선거에서 특히 이 키시다 같은 경우는 선거 직전에 한일 간의 관계 개선을 하기는 또 쉽지 않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일단은 이 아베 전 수상의 노선을 견지하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네. 어느 정도 선거 이후에 자기의 세력이 확대되었을 때 한일 간의 관계 개선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의지를 보일 수 있을 거라고는 보입니다. 아, 그래요. 지금 단기적으로는 어렵지만 이 아베 계파의 영향을 받겠지만 자신의 세력이 좀 강해졌을 때는 새로운 변화를 시도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시간이 걸리겠다. 이렇게 교수님 말씀이 이해가 됐습니다. 아, 이게 기시다 신임 일본 총리 앞에 놓인 뭐 일본 국내 문제도 산적해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문제 있죠. 침체된 일본 경제도 또 살려내야 되겠죠. 또 주변국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외교관계 회복도 있고요. 그런데 기시다는 아베 정권 시절의 외무상 아까 4년 이상 역임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 국내 문제에서 좀 눈을 돌리기 위해서 강경한 외교 노선을 채택하지 않겠는가. 결국은 지지율을 유지해야 일본 총리가 뭐 힘을 쓰기 때문에 자꾸 이제 혐한 정서를 이용했던 또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자, 일본 언론들은 이 외교 노선 어떻게 좀 전망하나요? 네, 일단 외교는 물론 아베 외교 노선을 지속할 거라고 예상을 하지만 키시다 같은 경우는 특히 한국이나 중국과의 관계 개선은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네. 특히 다국 간 협력 구조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는 G20 회의를 국제회의를 참가하고 뭐 이런 형태로 좀 더 외교의 다각화를 꾸려나가는 이런 형태로 나갈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일본 경제 같은 경우도 아베 수상 같은 경우는 아베노믹스라고 했지만 실제 이게 빈부격차를 가져왔죠. 예. 키시다 같은 경우는 분배를 중심으로 중간층을 형성시키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아마 지금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와 거의 비슷한 노선으로 갈 거라고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바이든 행정부와 유사한 경제 노선으로 갈 것이다. 아베 총리 때와는 좀 다른 방식.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분배를 중시한다. 이거는 이제 중도적인 느낌이 들긴 하네요. 앞으로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교수님 오늘 말씀 아주 유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예, 자 지금까지 일본 현지에 계시는 이영채 일본 게이센 여학원대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